자,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암기법입니다. 타자 고포인데요. 이게 타이드만과 오하라입니다. 자,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자아 정체성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트프레드슨입니다. 고트프레드슨은 갓프레드슨이라고도 읽습니다. 자, 이 포자가 뭐냐면 직업포부입니다. 직업포부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 자, 그 다음에 고포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큰 틀을 잡아 드렸고요. 그러면 자아정체감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이제 1번에 보면 자아정체감을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자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위기 이론에서 또는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8단계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서 청소년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아정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뢰성, 자율성, 솔선성 또는 주도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면성, 자아정체감 형성, 친밀감, 생산성, 자아통합인데요. 이게 바로 인생의 주기에서 처음에 영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과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고요. 심리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에 따라서 일에 대한 태도나 자아가 발달, 즉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면서 바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이론에서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면서 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자아정체감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이것을 약술할 수 있습니다. 자, 분화와 통합이 있습니다. 분화와 통합에서 자아 분화는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아가 발달되는 과정으로 개인의 잠재력이나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분화와 통합은 자아 분화와 자아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2번 자아 통합은 개인의 고유성이 직업 세계의 고유성과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진로 결정을 하는 기제는 예상, 우리가 이제 예상기라고 하고 수행기라고 하거든요. 또는 실행기라고 하는데 예상은 탐, 구, 선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니까 듣기만 하셔도 돼요. 예상기는 탐색, 구체화, 선택, 명료화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 또는 실행이라는데 이건 유도, 재형성, 그 다음에 통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통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과 시기인데 끊어요. 자기인식과 통합된 활동 정도에 따라 진로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진로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아 발달이 진로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고 개별적 과정을 중시하는데요. 첫 번째 전반부가 이제 전 직업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직업에 대한 적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직업기를 예상기라고 해서 탐, 구, 섬, 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기, 적응기가 있는데 순, 개, 통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다. 이건 수능기를 유도, 그 다음에 개혁기를 재형성, 그 다음에 통합기를 통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2번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써드렸습니다. 진로 발달 과정은 지속적으로 자아정체감의 분화, 그 다음 발달과합의 수행, 그 다음에 심리적 위기의 해결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상기, 기대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실행 및 적응해서 뭐 적응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실행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 단계를 보시죠. 개인은 현재 상태에 불만족을 느끼고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문제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진로 상태에서 분화되어 가능한 한 목표와 대안을 찾게 되는 게 바로 탐색 단계라고 합니다. 자, 구체화 단계입니다. 가치관, 목표, 가능한 보상을 고려해서 개인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되는 진로를 위한 특정한 선택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정한 선택을 준비한다. 준비의 동그라미요. 그게 바로 선택 이전의 구체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택 단계입니다. 개인은 직업 문제와 관련된 대안들 가운데 확신 정도에 따라 하나를 셀렉트하게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선택 단계입니다. 명료화 단계입니다. 개인은 실제로 선택을 이행하기 전에 이 선택에 가능한 결과를 명료화하고 명료화의 동그라미 예상하여 이 결정에 관한 후속 의문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제 명료하게 픽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및 적응기 또는 조정기라고 하는데요. 적응기라고도 하며 이 단계는 앞에서 내린 잠재적 결정을 가로 실천에 옮기는 과정 가로 닫고 그래서 수행, 실행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다음에 세 가지 하위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수능기를 유도라 했어요. 그 다음에 개혁기를 재형성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통합기는 통합이라 했어요. 자, 수능기 유도는요. 개인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서 인정과 승인을 받고자 하고 여기서 이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의 풍토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일면을 수정하거나 버리기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수능에 나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혁기입니다. 개인이 수용적인 자세로 새로운 상황을 임한 후 끊어요. 일단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 마지막 통합기는 개인이 집단이나 조직의 욕구와 자신들의 욕구를 균형감 있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라고 하죠. 직장의 요구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욕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균형감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서 타협과 통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진로 결정 과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쓰면 이거예요. 이거는 뭐 어렵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진로 결정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예상기라고 하고요. 자, 예상기를 기대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의 기간이다. 그 다음에 전 직업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기가 있다. 자, 실행기는 수행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응과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적응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었는데 여기 안에 하위 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암기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상기는 탐, 구, 선, 명 여기서 슬래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 개, 통이 됩니다.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화살표가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탐색이고 두 번째가 구체화, 세 번째가 선택, 네 번째가 명료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바로 예상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순계통은 수능은 우리가 이제 유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개혁기. 자, 개혁기는 재형성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형성. 그 다음에 마지막이 통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바로 실행기 또는 수행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타이드만과 오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아정체감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의사결정의 중요 요인이다.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있다.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릭슨의 영향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에릭슨이다.
그래서 에릭슨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면서 진로 관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봤고, 개인은 사회에서의 통합, 즉 직업세계로 통합을 희망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거죠. 이거. 자, 이게 바로 직업세계로의 통합이에요. 이 통합이라는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세계로의 통합, 직업세계로의 통합,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진로 결정의 기제로서 4개의 예상 측면이 있죠. 4개의 예상 측면의 밑줄, 3개의 수행 측면이 있죠. 3개의 수행 측면의 밑줄. 자, 4가지의 예상 측면, 그 다음에 3개의 수행 측면 또는 실행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점을 찍어 드릴까요? 4개, 3개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상 측면, 탐구, 선명, 수행 측면은 유도, 재형성, 통합. 자, 유도, 재형성, 통합해도 되고 수능, 개혁기,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암기법은 2가지가 되겠죠. 순계통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유재통, 유재통 이렇게 외우셔도 되죠. 통은 통합기로 똑같고요. 자, 수능이 유도, 개혁기가 바로 재형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타이드만과 오하라가 마무리됐습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여러분들이 평가, 측정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트프레드슨이 있습니다. 직업적 포부 이론이 나오죠. 포부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타, 자, 고, 포 이렇게 외웠었죠. 자, 직업적 포부 발달, 직업적 포부의 발달이 중요하고 사회 계층, 지능 수준, 다양한 경험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이미지에 맞는 직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직업 발달에서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의 박스, 자아 개념이 직업 선택의 중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 포부가 더욱더 발달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그 직업 포부의 발달 단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양가로 이번에 별표 2개를 치시고요. 여기에 자아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4번째 단계인데 그것을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3번에 리을이요. 동그라미 3번에 리을에 별표 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직업과 관련된 개인 발달 단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외워요. 밑에 암기법이 있는데요. 힘성사내, 시작. 힘성사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앞에 학자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고트프레드슨은 힘성사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힘이 뭐냐면 힘과 크기 지향성입니다. 힘의 동그라미. 성이 뭐냐면 성역할 지향성입니다. 성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의 사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적 고유한 자아, 제가 자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내적 고유한 자아, 그래서 내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힘성사내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거기 보면 3세에서 5세, 6세에서 8세, 9세에서 13세, 14세 이후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된 평가에서 나왔는데 3, 6, 9, 14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3세부터 시작하고 6세부터 시작하고 9세부터 시작하고 14세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이따가 간단하게 적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직업적 선호 발달 단계입니다. 자아 개념이 발달하면서 포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며 자, 이 그 각주를 보시면 포부에 대한 한계가 나오죠. 포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며 사회 경제적 배경과 지능 수준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자, 밑에 1단계의 긍정적 입장, 2단계의 엄격한 평가, 3단계는 평가를 위한 많은 기준, 4단계는 자신에 대한 지각, 자신의 성유형, 사회계층 등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포부에 대한, 직업 포부에 대한 한계, 그것을 설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별표 쳤죠. 자, 그러면 할게요. 두 번째. 자, 고트프레드슨인데 우리가 이제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직업 포부 이론이다.
직업포부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직업포부의 발달 단계가 있다. 그 발달 단계는 바로 4단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힘, 성, 사, 네.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연령을 쓰면 3세, 그 다음에 6세, 그 다음에 9세, 그 다음에 14세 이후. 이렇게 3, 6, 9, 14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자, 이거는 힘과 크기였습니다. 힘과 크기, 지향성. 이거는 성, 역할, 지향성. 이거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자, 마지막은 내적 고유한 자아. 내적 자아 지향성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죠. 자, 힘과 크기 들어갑니다.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며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힘과 크기 지향성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거기에 가로 딱 묶어주세요. 성역할 지향성,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의 발달에 가로 묶어주세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사회 계층의 개념에 가로 쳐주세요. 생기면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며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에 밑줄 치면 돼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천, 이러한 귀천의식이 이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적 및 고유한 자아 지향성인데 자아 성찰,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라고 했어요. 자아 성찰,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의 맥락, 그 자리에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 포부가 더욱더 발달해 나가는 시기는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힘과 크기 지향성은 어른이 된다는 의미 알게 됨.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에 대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제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 계층의 관심. 사회 계층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생긴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내적 고유한 자아.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힌트가 될 수 있는데 거기 나온 대로 자아 성찰. 자아 성찰.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네, 직업 포부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 네 가지가 가장 잘 나오니까 이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이제 필답형의 평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트프레드슨, 갓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을 정리해보면 1번, 이미지에 맞는 직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끊어요. 직업 발달에서 자아 개념이 직업 선택의 중요 요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아 개념이, 거기서부터 밑줄, 자아 개념이 직업 선택의,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아 개념의 중요성, 자아 개념 중요시라고 쓰시면 돼요. 자아 개념을 중요시했다. 두 번째, 자아 성찰과 사회계층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고 했고, 이것도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개인의 발달 단계를 힘, 성, 사, 내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힘과 크기 지향성의 3세, 그 다음에 성역할 지향성의 6세,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의 9세,
그 다음에 내적 및 고유한 자아지향성의 14세 이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읽을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레빈슨이라는 학자가 나왔는데요. 성인 발달 인생 주기 모형이 있습니다. 자, 1번의 인생 주기를 4개로 나누고 우리가 이제 레빈슨 하면 인생 사계절론 이걸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 인생 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주기로 나눌 수 있겠죠. 이것을 성인 이전,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각 주기 사이에 3번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하나, 둘, 3개, 4개의 주기 안에 3번의 전환기를 설정해 뒀고요. 5년간의 전환기, 5년의 동그라미, 5년간의 전환기들은 이전의 삶을 평가하고 통합하며 다음 시기를 뭐 하는 거다? 설계하는 겁니다. 이전을 통합해서 다음 시기를 설계하는 게 전환기다. 각 시기에 한 개인의 삶의 기본 양식을 뜻하는 인생 구조를 가정하는데요. 각 시기의 인생 구조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초보가 있고요. 전환기가 있고요. 절정 인생 구조가 있습니다. 이 전환기가 바로 과도기가 되겠죠. 초기에서 절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레빈슨은 총 5번에 걸친 전환기를 설정했습니다. 5번의 동그라미요. 생애 과정에서 경험하는 동요와 위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전환기가 과도기니까요. 자, 4단계의 주기와 3단계의 전환기가 있는데 성인 이전 시기가 있고요. 왼쪽에 봄이라고 쓰고요. 성인 초기가 있고요. 왼쪽에 여름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 중기가 있고요. 가을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 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우리가 이제 그 전환기를 보죠. 예, 4개의 주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성년기 전환기가 있어요. 성년기 전환기는 17세에서 22세에 있는 것이 성년기 전환기고 그 다음에 중년기 전환기가 있죠. 중년기 전환기가 밑에 맨 아래에 있는데요. 성인 초기, 성인 초기는 초보 인생 구조, 30세 전환기, 결정 인생 구조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중년기 전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 사이에 발달적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년기 전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인 중기를 보면 성인 중기는 초보 인생 구조 50세 전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정 인생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년기 전환기를 통해서 이제 성인 후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연령은 참고하셔도 돼요. 자, 3번째 레빈슨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레빈슨이 아주 뜸하게 나옵니다. 레빈슨은 인생 사계절론입니다. 인생 사계절론이라고 하고요. 자, 거기에 보면 타이틀에 성인 발달 인생 주기 모형이라고 있죠. 성인 발달 인생 주기 모형이 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인 이전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인 초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인 후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인 중기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인 후기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뉘어지죠. 화살표를 그리면 이렇게 인생 주기가 들어가겠죠. 하나, 둘, 3개의 전환기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것을 성년기 전환기라고 그래요. 성년기 전환기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중년기 전환기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노년기 전환기라 합니다. 노년기 전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 봤을 때 30세 전환기가 있고 50세 전환기가 있었잖아요. 이건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에 있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써드리면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에 초보 인생 구조가 있고 절정 인생 구조가 있는데 그 중간이 이게 30세 전환기가 있어요. 30세 전환기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성인 중기에 50세 전환기가 있어요. 성인 전환기에 50입니다. 50세 전환기가 있다. 자, 이건 설명만 들으세요. 성년기 전환기 때는 이전의 삶을 뭐예요? 네, 이전의 삶을 통합해서 다음 삶을 뭐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중년기 전환기는 성인 초기의 내용을 통합해서 다음 삶을 뭐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노년기 전환기는 성인 중기의 내용을 뭐하고 통합해보고 다음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환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묶은 것이 전환기예요. 그러면은 5번의 전환기가 있어요. 5번의 전환기가 있는데 이 전환기는 5년 간격이에요. 5세 간격이라고 쓸게요. 5세 간격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레빈슨의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입니다.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이론인데 이 구성주의 이론이 가장 최근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1번 기본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은 슈퍼의 동그라미, 슈퍼의 진로발달 이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슈퍼의 진로발달 이론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것인데요. 생애설계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생애설계의 박스입니다.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직업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진로를 구성해 간다. 가로 닫고요. 스스로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애 설계를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즉 개인이 타고나거나 고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밑줄 시작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을 해석하고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인생 설계도 본인이 스스로 짜는 거예요.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 관련 행동과 직업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성주의 진로발달은 내담자가 자신만의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촉진해주고 내담자 자신만의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구성 요인은 동그라미 1, 직업적 성격, 동그라미 2, 진로 적응도, 동그라미 3, 생애 주제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면 2번에 구성 요인이 나오죠.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위로 나가서 다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정체성 강조에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란 사회로부터 개인이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끊어요.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이 됨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와 사회적 역할을 만나는 상황에서 정체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감 발달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개인의 정체감이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과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러한 정체감 변화는 가속화되고 이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체감의 상실을 경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불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